안녕하세요, 여러분. 둘이서입니다. 오늘은 불친절한 사람 한 방에 공손하게 길들이기란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불친절한 사람을 한 방에 이렇게 공손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한번 간단한 사례를 들여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친절한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이 여직원은 모든 사람들한테 너무 불친절해서 일할 때마다 기분이 나쁘다는 소리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 여직원이 불공손한 태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본 적이 있고요. 어떤 경우냐 그러면 가서 일을 보러 가면은 사람이 와도 쳐다보지도 않고 손톱 소지하고 있고 핸드폰 쳐다보고 있고 의자를 등 뒤로 딱 제껴서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아주 냉랭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여직원이었죠. 그런데 불행히도 저는 이 일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차피 일을 처리해야 되면 이 여직원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만의 비법을 쓰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썼냐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이 업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잘 몰라서 미리 여쭤보는 건데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내가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직원이 바로 한다는 소리가 네, 선생님. 이 무슨 서류 준비해가지고 팩스로 보내주시면 오지 않으셔도 제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처리한 김에 제가 다른 것도 같이 처리해 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여직원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제가 본 그 의도대로 아주 잘 이 여직원이 아주 친절하게 아주 공손하게 일 처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전화 한 통으로 모든 일이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자, 왜 이 여직원이 이렇게 저한테 친절하게 잘해줬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슨 것 때문에 이렇게 잘해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호칭. 제가 그 여직원한테 했던 첫 호칭. 그 여직원은 선생님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여쭤봤죠.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대접을 받고 싶다 그러면 아줌마, 아저씨, 이모, 고모 이것 좀 와서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선생님, 사장님, 사모님이라고 한번 호칭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상대편도 바로 저한테 선생님, 사장님, 사모님이라고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좋은 것이 가야 좋은 것이 오는 거죠. 나쁜 것이 가면 좋은 게 올 수가 없습니다. 그 원리만 알면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호칭이 입에 안 익어서 밖에 나가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바로 아줌마, 아저씨가 나올 수 있잖아요. 자, 그러신 분들은 하루에 100번씩 연습해 보세요. 선생님, 선생님, 사장님, 사장님, 사모님, 사모님이라고 이런 단어가 내 입에 짝짝 달라붙을 때까지 한번 연습을 혼자 있을 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밖에 나가면 자동으로 사장님, 사모님, 선생님이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마트에 갔을 때나 아니면은 뭔가 사러 갔을 때, 안 그러면 또 우리가 민원 행정 보러 갔을 때, 자, 얼마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 의지하고 관계없이 누군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야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꼭 한번 접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연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이 사인은 제가 아쉬워서 받는 사인이 아니고 상대편이 먼저 받아서 상대편이 아쉬워서 해야 되는 그런 사인이었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일이었지만 저한테는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그런 일이었죠. 자, 그런데 제가 이분을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맛있는 커피숍에 그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 커피를 대접해 드렸죠. 그리고 그분이 갖고 온 서류에도 사인을 아주 친절하게 잘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한 30분 이상 대화도 같이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일이 깔끔하게 끝났어요. 그분은 목적을 달성하고 가셨죠. 저는 뭐 그분하고 좋은 시간 대화를 나누고 커피 함께 했으니까 저도 좋은 일이었죠.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우연히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뛰어나와서 저한테 90도로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쯤 많아 보셨고요. 저한테 그렇게 인사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왜 저한테 와서 그렇게 인사를 했을까요? 저는 그분을 만난 게 이번이 딱 두 번째였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마음이 움직여서 이렇게 했겠지 억지로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자,
커피 한 잔 때문일까요? 아니면 저랑 나눈 대화 내용일까요? 제가 그분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제가 추측해 보건대 그분은 이런 마음에서 먼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먼저 대접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제가 먼저 사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먼저 대접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 감사한 마음이 마음속 깊이 감직하고 있다가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나를 우연히 만났는데 와서 인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저 혼자 추측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대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어떤 기분 나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쩌면 내가 행동을 어떻게 상대편한테 했냐에 따라서 나한테 돌아오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자, 내 스스로 내가 먼저 베풀게 되면 그런 일이 나한테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상대방에게 대접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 먼저 호칭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호칭. 사모님, 사장님,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바꾸면 상대편이 나한테 절대로 불편하게 아니면 버릇없이 행동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먼저 베풀기. 내가 먼저 베푸는 겁니다. 나는 내가 지금 저 자리에서 내가 유리한 입장이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갑질을 해야지 라는 생각이면 절대로 먼저 베풀 수가 없죠. 내가 먼저 해줘야 되니까 내가 쟤한테 커피 한 잔 사주면 내가 이거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면 그런 우연히 만났을 때 90도로 인사하는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대접받고 싶다면 오늘 호칭 한번 바꿔보시고 그리고 먼저 한번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들 처음부터 이런 것을 터득이 해서 일상생활에 접목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잘 그렇게 살았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저도 거만하고 버릇없고 젊었을 때 목 뻣뻣이 세우고 살았던 그런 과거가 너무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부족하다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게 부족한지 아니까 책을 찾아 헤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좋은 책을 하나 추천을 합니다. Give and Take.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라는 주제의 책입니다. 자, 이 책 안에는 자, 먼저 주면 일어나는 아주 좋은 일들, 먼저 주면서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제가 그런 주는 것에 궁색했던 제 생활이 이 책을 읽고 나서 아주 확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주려고 노력하고 먼저 베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꼭 받아야지만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항상 먼저 베풀게 되면은 나한테 좋은 일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Give and Take라는 책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 가든 항상 대접받고 친절한 사람들만 만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둘이서였습니다.